안녕하세요. 따뜻한 책 한 잔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이 아프거나 반대로 기분이 좋을 때 몸도 더 건강하게 느껴진 적이 있나요? 이런 경험들은 우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신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몸은 단순히 물리적인 요소들로만 구성된 것이 아니라 정신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이 긴장하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며 면역력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반대로 긍정적인 생각과 행복한 마음 상태는 우리 몸을 활기차고 건강하게 만듭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마음이 신체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건강하려면 몸만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함께 돌봐야 한다는 사실 말이죠. 오늘은 우리가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나의 마음 상태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마인드셋이 중요한지 자세히 알아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유전자도 자기 탓 좀 그만하라고 한다. 요즘 들어 모든 게 유전자에 달렸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 우리 뇌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습관을 들이냐에 따라 어떤 형태로도 변할 수 있다.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한다. 우리가 뇌에 신경세포를 많이 쓰면 쓸수록 신경 네트워크는 더 번창하고 풀이 우거진 길을 개척해 소통이 원활한 고속도로로 만든다. 하지만 쓰지 않으면 쇠퇴하며 이내 쪼그라들기도 한다. 실제 유전자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생각 자체도 잘못됐다. 이는 생명체가 설계된 기계처럼 미리 짜놓은 코드에 의해 작동된다는 생각과 유사하다. 2001년 인간 게놈 지도가 펼쳐졌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가졌던 환상이다. 당시엔 이 지도가 우리 인간의 사용 설명서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이후 밝혀진 건 이 유전자들은 미리 정해진 기능을 갖춘 것이 아니라는 냉혹한 진실이었다. 우리 유전자의 활동은 우리의 생활 습관과 환경 등 무수한 외부적 조건과 요인의 영향을 받아 달라진다. 어떤 유전자는 켜질 수도 있고 어떤 유전자는 꺼질 수도 있다. 그래서 질병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수백 개가 되기도 한다. 단지 하나의 유전자가 어떤 것을 결정한다는 건 지나치게 순진하고 단순한 생각이다. 유전자의 발현을 결정하는 것이 1장에서 말했던 후성 유전체다. 그래서 하버드대 데이비드 싱클레어 교수는 노화를 막으려면 후성 유전학적 경관을 흔들지 말라고 조언한다. 담배를 끊고 방사선을 피하고 온갖 화학물질이 범벅된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라고 말한다. 이 중 어떤 것들이 유전자와 관련이 있는가? 유전자 결정론은 핑계일 뿐이다. 최근 심리학자와 뇌과학자들이 주목하는 건 마음의 움직임이다. 우리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 신체가 지대한 영향을 받는 특이한 지적 생명체다. 이를 정신신체적이라고 표현한다. 우리가 화를 내면 혈압이 오르고 두통이 생길 수 있는 게 가장 쉬운 예다. 우리 몸은 마음의 지배를 받는다. 두개골을 열고 칩을 씹는 시대가 오기 전 우리 뇌를 조금 더 이해해보자. 1970년대 후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이상한 보고가 들어왔다. 라오스 이민자들이 자다가 돌연사하는 일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사망자들은 평균 33세로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은 라오스 공산당의 박해로 조국을 탈출한 소수민족 몽족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잠을 자던 중 헉 하는 외마디 소리와 함께 숨을 거뒀다. 학자들이 치밀하게 조사했지만 아무런 원인도 발견되지 않았다. 시신을 부검해도 독극물이나 병원균의 흔적이 없었다. 15년의 추적 끝에 마침내 이 병의 미스터리를 푼 사람이 나타났다. 의사가 아니라 보건인류학자 셸리 애들러였다. 그는 몽족 젊은 남성들이 왜 갑자기 죽어야 했는지 가장 유력한 설명을 내놓았다. 보기에 따라 매우 불가사의한 해석이다.
전통적인 몽족의 세계관에서 자연은 영혼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그 중엔 사악한 존재도 있다. 밤의 영혼으로 불리는 다초다. 라오스어로 사악한 일격이라는 뜻이다. 몽족 전설에서 다초는 악몽을 부른다. 이때 악몽은 일반적인 의미의 나쁜 꿈이 아니다. 목숨을 앗아가려고 다초가 꿈속에 방문하는 걸 말한다. 라오스에서는 무당이 동물을 희생시키는 제의를 열고 다초를 물리친다. 하지만 미국에 온 몽족 상당수는 기독교로 개종했고 무당을 만날 기회도 없었다. 그들은 전통으로부터 떨어져 낯선 곳에서 생활하는 스트레스에 대해 조사에서 여러 차례 토로했다. 이런 만성 스트레스는 그들의 건강에 해악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밤이 되면 찾아오는 다초의 악몽에 대해서도 수많은 사람이 증언했다. 그들은 수면 중 의식이 깨어있지만 몸은 말을 듣지 않는 가위 증세에 시달렸다고도 했다. 하지만 그들을 해방시킬 무당은 어디에도 없었다. 애들러는 이들의 증언과 증상을 면밀히 조사한 결과 그들은 이미 미국 땅에 적응하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아왔다. 밤엔 그게 극도로 증폭된 나머지 수면 중 마비를 겪으며 부정맥이나 심장마비로 사망했다고 결론 내렸다. 마음의 힘을 키우는 마법 같은 방법. 다소 황당해 보이지만 상당수의 과학자가 이 해석에 일리가 있다고 본다. 현대 과학은 점점 마인드셋의 중요성을 알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관찰 연구에서 이와 비슷한 결과들이 쌓여가고 있다. 아주 최근의 종단 연구 결과도 비슷한 결론을 내린다. 세상엔 병적으로 자기 건강 상태를 걱정하고 불안에 떠는 사람들이 있다. 건강 염려증이라는 질병이다. 검사를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는 공포에 사로잡힌다. 건강 염려증에 걸린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사망률이 69% 더 높았다. 노년을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사람들보다 수명이 7.6년 짧다는 추적 관찰 연구 결과도 있다.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으로 삶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치매 발병률도 더 높인다. 나이 드는 걸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고위험 유전자를 보유한 사람보다 결과가 나빴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를 젊다고 생각하는 활력 넘치는 삶은 건강 상태도 더 좋게 만들어준다. 하버드대 앨런 랭어 교수는 1979년 신기한 실험을 하나 진행했다. 75세 이상 노인을 모아서 당시로부터 20년 전 모습으로 개조한 곳에 살게 했다. 20년 전의 가구, 가전제품, 잡지를 비치했다. 노인들에겐 젊은 시절이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면서 20년 전에 나올 법한 주제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라고 했다. 장난 같은 실험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몰입한 노인들은 인지검사와 시력, 관절 유연성이 몰라보게 좋아졌다. 외모도 눈에 띄게 젊어졌다고 한다. 어떤 것을 기대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부정적으로 보는지, 긍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된다. 하지만 삶을 살면서 겪는 스트레스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이를 긍정적으로 보기만 하면 해결되는 걸까? 과학이 찾아낸 좋은 해결책이 있다. 우선 아무리 긍정적인 사람이라도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다. 스트레스는 외부의 위협에 대한 우리 뇌의 자동 반사 같은 반응이기 때문이다.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없어지지 않는다. 다만 스트레스를 잘 활용할 수는 있다. 미국 로체스터대에서 대학원 진학시험인 GRE를 보려는 학생들을 모집했다. 실제로 시험을 보기 전에 한쪽 집단에 이런 얘기를 해줬다. 시험 때 불안감을 느끼면 시험 성적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게 아니라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 해줬다. 불안감이 든다면 시험을 잘 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상기하라고 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집단의 수학시험 점수는 설명 없이 시험만 봤던 집단에 비해 눈에 띄게 높았다. 그렇다. 스트레스나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없는 셈 치라거나 마음에서 지워버리라는 말은 역효과를 부른다. 스트레스나 불안을 억누르지 말고 받아들이는 대신 해석을 달리해야 한다. 일단 스트레스는 그 자리에 있다. 없는 게 아니다. 하지만 그건 자연스러운 일이고 오히려 우리를 일깨우고 수행 능력을 좋게 해준다. 그러니 회피하지 말고 해석을 전환해보자. 신체에 작용하는 메커니즘을 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심박수가 올라가고 호흡이 빨라지는 건 다 이유가 있다. 우리 근육과 뇌에 산소와 포도당을 더 잘 전달해서 눈앞의 일을 해결할 에너지를 불어넣는 것이다. 생존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반응인 것이다. 또 하나, 우리의 인생엔 늘 중요한 선택의 기로가 있다. 이때 나의 선택에 따라 인생의 선로가 철컥하고 바뀔 수도 있다. 이때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방법도 현대 과학은 찾아놨다. Wise Reasoning, 현명한 추론이라는 기법이다. 말 그대로 지혜롭게 생각해서 어떤 문제의 해결책을 찾거나 결정을 내리는 과정을 말한다. 지능은 행복과 거의 관련 없지만 현명한 추론은 행복과도 심지어 수명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현명한 추론 내에도 여러 전략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거리두기로 요약된다. 지금까지의 내 경험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혹은 10년, 20년 뒤 나의 관점에서 상황을 생각해 보는 것이다. 여러 연구에서 사람들은 먼 미래의 나 혹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결정을 내릴 때 오류에 덜 빠졌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객관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내렸다. 3인칭 관점에서 일기를 쓰는 것도 대인관계 갈등 해결에 도움이 됐다. 이 방법은 인생의 거대한 선택의 순간에서 스트레스에 허둥대지 않고 올바른 결정을 내리도록 돕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이, 사람은 안 변해. 그냥 생긴 대로 살래. 하는 분도 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볼 때 사람은 누구나 변한다. 변화는 나이를 먹으며 환경에 상호작용하며 생기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다. 사람은 20에서 40, 60이 되면서 성격이 바뀌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서적으로 안정되며 더 성실하고 양심적이 된다. 심리 치료를 받는다면 단시간에 20년이 지난 만큼 성격이 극적으로 변하기도 한다. 미래의 과학과 의학은 아마 지금보다 더 빨리 변할 것이다. 더 놀라운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고 혹은 엄청난 위험 요소가 존재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와는 별개로 우리는 스스로의 삶을 풍요롭게 꾸려나갈 의무가 있다. 누구나 자기 안에 자신을 바꿀 잠재력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여기까지 슈퍼에이저의 본문 일부였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삶을 긍정적으로 보는지 부정적으로 보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저자는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단순히 스트레스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이를 수용하고 해석하는 방식을 다르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데요. 결론적으로 진정한 건강은 마음과 몸이 조화를 이루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라 생각됩니다. 몸의 건강을 위해 마음을 돌보고 마음의 건강을 위해 긍정적인 생각과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이 책을 통해 마음과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와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